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부산역은 일찌감치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정겨운 모습들이 가득했는데요. 다만 올해 추석 연휴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다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첫 소식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성객을 실은 KTX 열차가 역으로 들어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 두 손 무겁게 선물꾸러미를 들고 가족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소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하고 며느리 보고 그다음 예쁜 소녀도 보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닷새간의 긴 연휴.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 여행을 계획한 귀성객도 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계획하고 서울을 갔다가 해외여행 가려고 KTX 타러 왔습니다. 네, 이모, 할아버지, 친척들 이때 아니면 못 봐서 빨리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부산 시민 148만 명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5일과 16일 귀성 차량이 가장 붐비고 귀경 차량은 추석 당일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부산과 경남 일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00만 대로 지난해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유난히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층의 따뜻한 고기압과 열대 수증기로 인해 높은 기온이 연휴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부산에서는 2천여 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부산시는 추석 당일 4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여는 등 연휴 닷새 동안 2,300여 곳의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하루 평균 400여 개 당번 약국이 지정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의 응급의료센터 등 39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 가동을 유지합니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 제공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인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차장 진입 문제를 두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다툼을 말리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도에 장성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서 운전자끼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시간이 지체되자 뒷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러 오자 20대 남성 운전자는 경비원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반길 조심해라. 반길. 그러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가 손잡고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남성은 이 과정에서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경비원은 땅바닥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엄청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아침마다 계속 뵀던 분이었는데. 뇌사에 빠진 경비원은 사업을 정리하고 지난 5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일해왔습니다. 충격에 빠진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다 풍비박산 났거든요. 한순간에 그 젊은 사람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어제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방호 울타리나 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 등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인도 위를 내달리는 승용차, 상가 앞을 지나던 보행자 2명은 무방비 상태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이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갑작스레 인도로 침범해 피할 겨를조차 없이 눈 깜짝할 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인도에는 차량 충돌을 막을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이도 거의 없어 차들이 인도를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속도도 세게 내고 턱도 없고 구청에도 제가 말했거든요. 이거 항상 위험하다. 해당 구간은 2018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의 높이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현행 도로 구조 규칙에는 연석의 높이가 25c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할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턱이 이제 그 넘나들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이제 교통단차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연석 높이가 3cm에 불과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연석에 부딪히는 순간 최소한 그래도 속도를 확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의 상해 심각도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는 경찰 등과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벌여 말뚝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휘주입니다. 전기차에 이어 최근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대여 사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배터리 충전 규정 등이 없어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벽면 콘센트가 새까맣게 탔고 배터리가 멀티탭에 꽂힌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탈부착식 전기자전거 배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관할 때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공유자전거 대여 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제어는 물론 정확한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영업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공식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부산시는 부산에 모두 6개 업체 4,500여 대의 전기자전거가 있을 걸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전기차처럼 리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만큼 배터리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많거든요. 법적으로도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올해 열대야일수가 역대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밤사이 부산의 최저기온은 26.2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열대야일수는 48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일수로 1994년 47일을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최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신고된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13,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고 체불임금 신청 금액도 25%가량 늘어난 5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와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부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학교 경비 노동자들은 명절 연휴 24시간을 일해도 9시간만 유급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며 과도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지 말라는 고용노동부 권고를 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명목으로 당직 경비 노동자들의 명절 휴가비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며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경찰 단속을 피해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금정요금소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일광나들목까지 약 9km 구간을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해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했고 영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